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이제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은 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보여주었던 상승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9% 하락한 26,85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27% 상승한 1,808달러, XRP의 경우는 0.74% 상승한 0.4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3%, 1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롱숏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1%,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마이너스 0.32% 하락한 모습, 환율의 경우도 0.71% 하락한 1328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식과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자산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하나의 화제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6월 1일 미국의 부채 상한선이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할 시 암호화폐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들의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상품 전략가인 마이클 맥글론의 경우는 울프 오브 스트리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디폴트가 현실화된다면 금은 낙관적인 반면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현재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디폴트를 언급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1년 부채 한도 협상 당시에도 주식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맥글론은 미국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위험자산 랠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였는데 그는 가장 좋은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부채 한도 인상 합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위험자산 특히 비트코인이 가장 큰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다가오는 FOMC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6월 14일 예정된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1.6%,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8.4%를 각각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나왔던 88%에 육박하던 퍼센테이지와는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이 이미 가격 기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즉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횡보세 가격 이미 정점 도달했나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27,000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밑에 이제 CNBC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시에나 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알트코인 시즌이 돌아왔다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유니스왑 거래소에 상장된 신규 가상자산이 지난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에서 알트로 이동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고점을 찍은 뒤 하락했다. 이런 패턴은 지난 2021년 4월과 11월, 지난해 3월과 8월에도 반복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소 부정적인 언급과 더불어서 항상 왜 이러한 소식들은 겹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영국의 의회에서 또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의회가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암호화폐 내재 가치 없다, 도박처럼 규제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죠. 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영국 의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초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며 토큰 거래를 도박처럼 규제해야 한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7일 CNBC에 따르면 영국 재무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높은 변동성과 막대한 금액의 손실 가능성은 암호화폐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원들의 우려는 지난 2월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 서비스로 규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4월 30일에 제안을 공개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영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즉 1년 이내에 영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며,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폐의 소매 거래가 금융 서비스보다는 도박에 더 가깝다, 정부가 이를 규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또한 FTX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편 영국 국세청은 영국 성인의 약 10%가 암호화폐를 보유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주식과 비트코인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은 비트코인이 27,000달러 이제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살펴봐도 오를지 내릴지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늘 그렇듯 이제 데이터는 양쪽으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제 27,000달러를 강하게 지켜내지 못할 경우에 다음 지지 라인이 25,500달러다라는 것이죠. 실제 차트를 봐도 25,000달러 선을 반드시 지지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마냥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닌데요. 비트코인이 27,000달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27,000달러 선 언저리에서 비트코인이 나름의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대규모 퍼드나 물량이 나오지 않는 한 급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정도가 주요 리스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비트볼 캐피탈의 CEO 조 디파이컬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가능한 거시경제 환경이 조성 중이다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이 비트 상승론자들이야 오르든 내리든 늘 롱을 외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이 전통 금융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죠. 이 만약 전통 금융에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긴다면 비트코인은 이번 주 25,000에서 27,000달러 사이를 오가다가 다시 한번 3만 달러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 상승 라인으로 비트코인이 갈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여전히 식어버리지 않게 하고 있죠. 2023년을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더라도 하락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하는 가격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결코 2023년 1월 시가 수준보다 낮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위에 있게 되죠. 2024년 반감기만 염두에 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쯤은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편 현재 비트코인 오디널스가 NFT 시장에서 2위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좋은 일인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는 않는데, 인플루언서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석이 나뉘고 있죠. 이제 설상가상 비트코인 네트워크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려지고 수수료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 채굴자들의 채굴 수익보다 수수료 수익이 더 커지는 상황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트래픽이 점차 줄고 있는
있는데 하지만 이게 또 얼마나 또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큰 하락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하락의 관점이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상승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거래도 줄었고 2022년 하락으로 인해 지금 투자자들도 많이 지쳐 있는데 아직 한 번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과연 얼마나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그로 인해 연준이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가 문제인 것인데요. 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자산 가격이 무작정 오르지는 않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의 늪을 지나야만 시장이 회복되겠죠.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이 왜 투자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인데 지금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담아야 하는 자산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데 이 제임스 K 필란 변호사에 따르면 리플과 SEC 양측은 약식 판결 문서에 수정된 버전을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결국 5월 판결은 물 건너갔고 6월 또한 물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SEC의 진술이 계속해서 시간 끌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SEC가 이번 판사의 지시에 대해 시간을 끌 때까지 끌다가 항소할 경우 재판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XR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길어지는 소송 자체가 악재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스테이킹이나 하면서 이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트위터에서는 이 소송과 관련해 SEC가 며칠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미국 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제도까지 다 익힐 판이죠. 일주일이 됐든 14일 3주가 됐던 무슨 상관일까요? 어쨌든 리플은 SEC의 시간 끌기 작전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리플이 더 이상 미국에 목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중론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아무런 실익도 없는 미국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소모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리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의 XRP 역시 그런 방향을 취하든가 아니면 아예 해외로 기반을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리플이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 수탁 기관인 메타코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리플은 메타코 인수에 현금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기술주 기업들이 직원을 정리하고 덩치를 줄이고 있는데 반해 리플은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 수탁 기관을 거액에 매수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리플의 현금 자산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미 리플은 과거에도 투자금을 갚았다라는 소식이 전해 왔었고 리플의 ODA를 통해 수익은 매분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플이 경영상 재정 문제를 겪고 있거나 그 외 비즈니스 성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디지털 자산 수탁 기관을 인수했다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은행을 기반으로 글로벌 송금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이 리플의 비전을 확대하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해외 서비스를 인수했다라는 점에서 리플의 해외 비즈니스 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고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통해 강력한 금융권 내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코의 고객으로는 시티그룹이나 BNP 파리바 그리고 BBVA, 소시에테 제네랄레 등 이제 유명 금융기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XRP 가격을 떠나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리플은 투자를 하고 싶은 곳입니다. 전 세계 자본 흐름에 리플이 제대로 브릿지를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리플이 XRP가 증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초기 판매된 XRP에 대해서 증권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역시 가능성은 미약하죠. 이제 결국 SEC도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끌기로 리플의 현금을 태워버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SEC는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이미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리플이 목숨 걸고 반드시 승소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쯤에서 합의하고 현재 미국의 모호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나을 수 있습니다. 절대 이번 소송만으로 결론이 날 수 없겠죠. 이 크립토에 대한 입법이 없는 한 결국 결론이 날 수 없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이 적당한 선에서 모호성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편이 낫고 현실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동일한 48포인트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얼마 전 이 크립토 퀀트가 비트코인 단기 SOPR 지표를 언급하면서 6개월 미만의 단기 투자자들이 크게 익절을 하고 나간 현재장이 상승장의 초입 구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락장의 바닥에서는 수익 대비 손실률이 마이너스 0.18도는 이제 그 이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상황이 그에 부합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만큼 현재 손해를 보며 물려있는 코인이 많은 상황이라는 뜻이고 최근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들의 큰 익절이 없었던 점 마지막으로 2022년 11월 이후 상승 기간이 겨우 6개월 남짓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번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며 연말에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27,000달러 위에서 나름 지지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면 아직 이 지지선을 내어줄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이 변동성 약한 구간에서는 당분간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추매를 고려 중이라면 분할 매수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당장 튀어 오르는 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 매크로 변수를 여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 1일 전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그 전까지 타결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시장이 1위를 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채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 그리고 크립토의 좋은지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하기 때문이죠. 이 비트코인의 최근 일주일 차트를 보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보이다가 상승하지도 못하고 하락하면 정말 기운 빠지고 견디다 못한 투자자들이 매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비트코인이 일주일 이상 가격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늘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크고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하루에 수십 번씩 가격 체크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이 비트코인이 일주일 이상 가격 변동이 없을 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하락한 비트코인도 늘 장기적으로는 상승했기 때문에 경험에서 오는 확신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궁극적인 상승 이유는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개인과 더 많은 기업, 기관과 심지어 국가까지도 비트코인을 가지려고 하고 있죠. 그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보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기업이 아닙니다. 오너가 있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성과나 실적 또는 오너 리스크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요와 공급 그리고 송금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이 규제, 기술적 요인, 심리 변화 등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상상 이상으로 심플하며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지금도 수많은 서비스들이 레이어 2, 레이어 3 형태로 서비스를 론칭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넘어서 네트워크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성과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멈출 국가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합니다. 이보다 안전한 자산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례 없던 기회 가운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할 돈도 있죠. 참 행운입니다.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